자, 오늘 일단 그 글로벌 지표 한번 좀 볼까요? 네네네. 주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지난주 후반에 마무리되었던 일단 매크로 지표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있었던 업종별 특징적인 흐름, 그 다음 종목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위안화 움직임부터 저는 항상 이제 먼저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위안화가 위로 살짝 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다시 안정을 찾아서 6.7위안 밑으로 내려가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6.69위안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6.7위안 위로 큰 폭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면 지금은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찾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아래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또 이번 7월 초에는 또 회복을 하는 듯 했는데 다시 이렇게 19,000 정도 수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만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19,000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점을 또 찾으면서 횡보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일단 우리 주 초반에 출발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원유입니다. 유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유가가 한 105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또 지난 주말에는 108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떨어져주고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디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해줘야 우리가 또 삶이 좀 좋아지는데 물가도 좀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고요. 근데 유가는 다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지난주 후반에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는 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중요한 게 나와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그냥 데이터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요 지표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와 과거에 10년 이상 이렇게 차트를 같이 그려보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좋게 올라갈 때는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도 좋고요. 이 지표가 부진할 때는 대표적인 수출주인 삼성전자 주가도 좀 부진한 그런 그림을 과거에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이렇게 다시 조금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고 예상치가 54.9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53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별로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수, 하부 지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고용이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 수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았는데 재고는 살짝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SM의 이제 피오레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공급망과 가격 이슈가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ISM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살짝 또 부진하게 발표가 되니까 국채 시장에서의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긴축의 이 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2년물 금리는 장중에 2.75%까지 하락했다가 조금 회복을 해서요. 2.83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연준의 이 긴축 강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모습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치까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2.8%가 장중에 깨졌었어요. 2.8% 깨졌다가 2.88로 회복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3.2에서 2.88까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 위에서 조금 불안했다면 지금은 2.8%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좀 안정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뭐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는 그냥 강보합 정도의 미국 증시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제가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로화 움직임이 먼저 보고 이제 달러를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로화는 뭐 큰 움직임이 없네요. 1.04 정도 수준에서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내려가는 한 단계 더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을 때보다는 약간 한 단계 더 조금 내려간 그런 그림. 유로화가 약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가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큰 비중인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는 이렇게 주 후반에 살짝 강세를 보여서 다시 105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를 회복하는 달러 강세 흐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인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 수급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지난주 후반에도 계속 이어졌고 이번 주 초반에도 그러한 영향을 계속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원환율을 한번 보시죠.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1,300원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1,280원과 1,290원과 1,300원 구간을 계속 최근에 지난주 후반에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5 위에서 저렇게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원화가 밑으로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이번 주 초반에도 그렇게 뭐 우호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게 데이터가 안 돌아가서 업데이트를 못 해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5.87이었습니다. 5.62에서 5.87로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었지만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 날 끝난 지표는 5.92로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월화수목금 제가 숫자를 다 넣어놨는데요. 5.11에서 26, 62, 87, 92 5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주 금요일만 뭐 살짝 상승의 속도 자체가 기울기가 이렇게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5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제가 주간 단위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주간 단위로도 이렇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번 주를 앞두고 월요일 개장 초에 제가 우리 8.15 카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주간 단위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은 위험 자산에서 계속 뭔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러면 특히나 우리는 이머징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의 계좌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도 해보고요. 또 혹시나 이번 주에 또 달라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중에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대표님이 또 선호하시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죠? 이 극단적인 그 올라서 그런가 봐. 뭐 금요일자. 네, 매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4, 25 정도 수준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나스닥이 뭐 0.9% 상승을 했습니다. 뭐 0.9% 상승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보합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별로 크게 우리나라에 임팩트 있게 작용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빠진 것보다는 뭐 다행히 올라서 마감이 했으니까 나쁘진 않죠. 그죠? 자, 아무튼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를 좀 반복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지만 금리가 장중 내내 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시장이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장 후반에 이렇게 플러스로 상승을 키우면서 마감이 된 부분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별 그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업종판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한 1%에서 아마존이 특히 3%로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1.2%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는 뭐 약보합이었지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빨간색 판이 딱 눈에 띄실 거예요. 그죠?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 세미컨덕터라고 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 쪽이 유독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4% 뭐 이렇게 빠졌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 판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난주 미국의 나스닥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개장 전 앞두고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의 등락이 있었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추려 왔는데, 인텔이 2.8%, 뭐 엔비디아가 4% 이렇게 지금 AMD가 3%, 퀄컴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2에서 4% 정도 나스닥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뭐 앞에서 아마 나오신 분들이 다들 설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의 뭐 또 애플의 아이폰 14에 대한 또 오더 컷, 뭐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IT 수요에 대한 부진, 뭐 이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하지만 우리나라 개장을 앞두고 제가 긍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요게 좀 영어가 좀 문장이 길어서 요거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럴 때 영어를 제대로 했어야지. 요거는 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맨투맨 기초만 하다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맨 끝에만 이런 거는 애플스 어더 프로덕트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아무튼 요거 뭐 고밍치라는 애플만 좀 전문적으로 파시는 이제 대만의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죠. 그래서 네. 이 고밍치 여기는 상당히 애플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제 의견으로 많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데, 해석을 해놓은 것을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하나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 권밍치가 본인의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밍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TSMC가 아이폰의 칩을 생산을 대부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 14의 오더컷 관련해서 트윗을 이제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권밍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 떨 내용 아니다라고 밝힌 거고요. TSMC가 7월 14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 제시를 할 텐데, 그때 한번 뭐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 그때 한번 체크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다. 신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전망치를 소폭 조정하고 한 자릿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호들갑 떨 내용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애플의 오더컷이 아니라 보통은 뭐 크게 뭐 호들갑 떨 내용 아니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애플의 아이폰 14의 오더컷이 진짜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다라면, 오늘 우리나라의 또 관련주들이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빠졌던 것 중에 그렇죠. 하나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이제 애플량으로 반도체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빠졌었고요.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 또 뭐 있죠? LG에너텍, 그 다음에 뭐 BH, 뭐 이런 기업들 밸류 체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게 심각한 거라면 오늘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다행히도 권밍치가 장 개장 전에 이런 코멘트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적용을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성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빠른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빠른 공급의 조절도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등도 또 빠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된다라는 거 있는데, 아직은 이 기대치보다는 여전히 안 좋은 투자 심리가 훨씬 반도체에서는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의 반도체 섹터에는 여전히 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수요 둔화로 인해서 빠른 공급 조절이 언제 나타날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분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추정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멈출 때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이 되고 주가가 빠지면 항상 주주 환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달리.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분기에 자사주 배당 뭐 이런 부분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해주는 게 참 부러운 대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목요일까지 끝난 미국의 나스닥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작은 에너지원이 하나 있는 이 상승 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좀 반등을 보이려고 하는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네요. 그래서 금요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끝난 미국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시면 노란색의 이 상승 갭을 밑으로 메우지 않고 이렇게 다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 갭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지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미국의 나스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1,000에 대한 에너지, 11,000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일봉 에너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쪽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국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한 8조 1000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8조 1000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고 조금 반등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며칠 반등 보이면서 코스닥 신용잔고가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세로 막대 그래프 보시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가 총액 대비한 신용잔고율도 1.93을 바닥으로 1.94, 1.95까지 이렇게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일단은 바닥을 좀 찍고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난주 후반 마무리된 그림이고요.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장 초에 외국인들의 이 빨간색의 수급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급하게 여러분들께서 뭐 서두르실 그러한 장은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장 개장 초 30분 만에 이렇게 하방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끝까지 계속 매도로 유지되면서 한 3천억 이상 매도 유지되면서 지수가 눌리는 거 나타났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개장했을 때는 한 2~30억 정도 순매수를 잠깐 보였다가 순간적으로 앞 30분까지 다시 매도로 전환되니까 끝까지 오후장 끝까지 계속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다행히 1,5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1,000억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방향이 계속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개장 초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좀 잡힌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외국인 순매도 방향과 지수는 제가 일치한다라고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외국인 순매도가 잡히면 장중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조금 뭔가 반전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뭐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수급 돌아서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관망한다든지 그렇게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요. 코스피에서 3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를 보면
3천억 넘게 팔았는데 3천억을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네. 안 좋으니까 전망이. 네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2,200억, 하이닉스가 897억이니까 두 종목만 딱 더해도 합계가 거의 3,100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냥 대부분을 반도체를 대부분 다 팔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100억대, 100억 미만. 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게 다 공매도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워낙 지금은 조금만 뭐 악재에 나와도 여기서 더 주가를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난주 후반에 우리 증권사 신용 관련된 담보 부족 관련된 부분을 좀 유연하게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저는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가요? 또 이 금요일 날 이 급락장에 신용이 또 확 늘었어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보니까 16만 4천 주 신용 이쪽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저의 무료 데이터로 우리 1,000만 원짜리 쓰시는 우리 키메님 네. 데이터에 비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바닥을 잡는다 하니까 외국인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또 바닥이라는 생각에 다시 순매수 금액이 늘어나고 있거든 삼성전자 대해서. 근데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신용으로 다시 삼성전자를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나 싶고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삼성전자 주가 동향과 그 외국인 수급을 같이 그려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과 방향성을 함께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쉽게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만기가 있는 자금으로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겠죠, 사겠죠. 네네네. 그게 이제 지금 투자 전략으로 성공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네. 이거를 인지한다면 우리 급한 돈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물리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으로 네. 해야지. 일단 PC, 스마트폰 쪽에 이제 실적 하향 조정치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저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서버 쪽은 사실 긴가민가 다들 했었거든요. 설마 서버가 문제가 있겠어 이랬는데 만약에 서버 쪽에서 이제 우리 구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들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하고의 협상에서 우리가 살짝 밀리는 가격 협상이 만들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까지 아직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만기가 있는 자금으로 급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나라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도 중에서는 워낙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너무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별로 크게 보이지가 않는데, 여전히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종목들, 관련된 CIS라든지 TCC 스틸,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 지수를 한 단계 다시 이렇게 코스피를 전저점을 깨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깨게 만든 장본인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난주 후반에 이 원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악재였다면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안정을 찾느냐 이 부분이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빠지는 동안 그나마 2차 전지가 위에서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마다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면서 버티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얘들이 멈춰줘야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또 바닥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키포인트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하락 조정이 멈추는지 여부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 상장되기 전부터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공룡이 상장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의 수급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우리 개인 투자들의 완전히 좀 나쁜 역할을 많이 했죠. LG 에너지솔루션 욕도 많이 먹었고. 근데 이렇게 애리조나 관련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사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공시 하나 달랑 내고 뭐 재검토는 하는데 확정되면 알려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테슬라 뭐 앞에서 또 이야기하셨지만 테슬라도 또 약간 좀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야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에 잡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가 이제 끝이 났죠. 한 주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분명히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를 먼저 한번 이번 주 주 초에는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기관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강하게 산 20개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일단 2% 이상 산 종목들이 이렇게 두 종목이 있네요. 코렌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이제 IT 또 그 카메라 검사 장비 쪽이고 이 아이폰 쪽으로도 약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초반에 이 수급이 들어온 게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폰 조금 전에 고밍치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혹시 또 모르는 그런 또 불확실성이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화신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그나마 자동차 관련주를 한다면 화신 쪽으로 2분기 실적에 뭐 그나마 잘 나올 수 있는 화신 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화신이 수급이 1% 시가총액 대비해서 1%가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상신 EDP가 1.2%가 들어왔는데 워낙 2차전지 관련 쪽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다 무너지다 보니까 제가 지지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을 지난주 금요일 날은 밑으로 이렇게 하회하기도 했는데 수급은 시총의 1% 이상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외 특징적인 흐름은 역시 이제 조선 HSD 엔진과 같은 이러한 조선, 그 다음에 원자력, BHI, 그 다음에 태양광,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기간 수급의 1% 이상, 시총 대비해서 1% 이상 수급이 들어온 좀 강한 종목이었다라는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특징적인 거 먼저 보고, 지난주 수급 들어온 업종을 한번 볼 텐데요. 역시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가, 제가 이제 변압기 관련된 그림도 여러 차례 보여드리면서 미국 쪽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2015년도 이후에 역대 순매수 랭킹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뽑아보니까, 최근에 6월 말, 6월 28일과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 지난주 금요일이 역대 랭킹 2, 3위, 그 다음에 6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과거 대비해서 조금 의미 있는 이렇게 역대 랭킹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잡히고 있다. 지난주 내내 이렇게 잡혔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주로 3호도 아니고요. 연기금도 아니고 투신에서 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투신에서 저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기관들 전체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들은 기관 수급 들어올 때 다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재룡전기. 자, 그래서 재룡전기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미래가 워낙 불확실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도 아까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지금은 참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주가 이렇게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수주가 미래의 숫자로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그죠? 그러한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하게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있는 기업들. 그래서 숫자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시가총액은 아직 1000억대 초반에 있는데 수주 잔고가 1500억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은 우상향의 흐름을 그리고 있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마 해외 쪽 수주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면 업종별로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매수 강도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면
기타 자본주의 업종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 자본주의 업종은 제가 이제 우주, 항공, 방산 이런 쪽들이 기타 자본주의 쪽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도 외국인도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시 순매수한 업종은 식품음료, 식품음료 쪽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두 개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관들이 매수한 업종 중에 건설, 그 다음에 전기장비, 자동차 이 정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이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기타 자본재 쪽은 그 기타 자본재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업종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자본주의 업종 내에서 매수 강도가 강했던 종목은 LIG 넥스원 0.30%, 시총이 0.30%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역시 방산 대장 대형주 3인방이 이렇게 골고루 0.2% 이상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 미국의 방산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을 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토가 그렇게 이제 군비 증강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군비 증강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출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선,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음료 쪽에 이제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는 이렇게 영업이익 추정치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음식료의 원가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비쌌던 곡물 가격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년도가 갔을 때 아마, 왜냐하면 지금은 곡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곡물 가격은 빨라도 4분기, 늦으면 내년도에 투입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 실적 추정치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품 음료 쪽에 기관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대표적으로 농심입니다. 농심 시가총액 0.48% 수급이 들어왔는데, 제가 주말에 농심 또 노래방 새우깡을 제가 좀 먹었지 않습니까? 농심 주가 부양을 위해서. 부양을 위해서 먹은 건 아닌데 저희 둘째 공주가 새우깡 그 큰 봉지를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전부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새우깡을 보고 못 참겠어요. 5개만 먹어야지 했는데 거의 거의 낱개로 한 50개는 제가 막 계속 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농심이 기관들의 한 6개인가 7개 기관이 동시에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삼양식품 쪽으로 주로 이제 플레이를 많이 했죠. 라면 수출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매 가격 또 밀 가격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쪽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던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는 수급이 빈집인 농심까지도 이렇게 좀 빈집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식품 음료 쪽에 가장 특징적인 수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사주지는 못할 망정 뺏어 먹다니. 2주에 한 평 논평? 근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빠가 뭐 이렇게 다 나가지고 나가는 거죠. 지가 아무리. 맞아요. 네. 또. 자, 오늘 참 저희 첫째 공주가 오늘 저희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대표님. 어쩌라고요? 잘 치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네, 8시 반이니까 네,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아빠 방송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네. 저기 우리 키맨님의 첫째 따님 오늘 시험 잘 보시고요.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지. 노력한 것보다 더 이상 잘 나오면 좋지 뭐.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우리 또 공주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네. 자, 건설업종이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안 좋습니다. 국내 건설 내수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지금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건설업종에 대해서 기관 매수 강도가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히리미, 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 후반에도 제가 코멘트는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아직까지도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는 순환매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빠질 때도.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조금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는데도 다 이 종목들이 여전히 저가 매수에 나선 걸 보면 그래도 시장이 지금 움직일 게 없으니까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가 한번 움직일 거니까 순환매 돌 때 탈든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한미글로벌과 히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그런 테마가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플랜트 쪽이죠. 중동이라든지 해외 쪽 플랜트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설주보다는 그래도 해외 쪽 플랜트는 업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쪽에 봤지만 유가가 고유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재정이 이제 좋아지는 중동 쪽에서는 아마도 뭐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건설주에 대한 매수는 이렇게 네옴시티 테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플랜트 관련된 발주 기대감,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개로 들어왔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금요일 하루 기준으로 기관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20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보면 제가 최근에 가장 선호하고 있는 업종은 이제 조선이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 있는데, HSD 엔진에 대해서 시총의 0.63%로 가장 강하게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HSD 엔진. 6월 27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6월 27일 기준으로 HSD 엔진을 보유를 하신 분은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그 권리를 획득하신 분들은 꼭 7월 말에 유상증자 다 신청하셔서 7,000원대 부여받는 유상증자를 다 신주를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엔진 쪽에 20%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지금 수주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조선 쪽의 수주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엔진 수주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숫자 잘 나올 것 같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 제가 듣고 말씀드렸던 BHI가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왔다. 그래서 원자력 쪽에서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뭐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자, BH가 좀 특징적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BH에 대해서 신규 리포트, 뭐 매수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 쪽도 안 좋고 뭐 대부분 안 좋은 IT 쪽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BH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늘 리포트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발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되는데, 중국 쪽의 스마트폰 쪽이 어쨌든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왜냐면, 락다운이 들어가면서 중국 쪽 깨지면서 먼저 계속 스마트폰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6월부터 어쨌든 중국의 락다운 해제되면서 공장이 서서히 가동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장 가동률 올라오고 스마트폰 출하가 서서히 좀 늘어나는 데이터가 이제 7월 달에는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닥을 잡으면 아마 BH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서서히 좀 좋아지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 데이터 한번 나오는 거 보면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두 종목을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했었죠.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 약간의 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두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한 종목이 하루는 더 셌다가 또 좀 어떨 때는 또 한 종목이 다른 종목이 더 셌다가 이 두 종목이 뭐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 종목 다 뭐 업황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요. 세아제강과 관련된 실적은 2분기에 아마 긍정적인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고유가였고, 그래서 이제 시추 설비라든지 이런 리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강관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을 거고, 가격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의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아제강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신재생 테마와 풍력 쪽도 엮여 있죠. 그래서 신재생 테마 쪽도 엮여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세아제강의 수급은 기관들은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MI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좀 개별 종목입니다. 비혈관성 이제 스텐트를 하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보시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매각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했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 야, 이 매각이라면 보통 시장에서 아주 좋아하는 뉴스거든요. M&A 최대 주주 뭐 관련 매각,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주가는 그때 단기적으로 딱 움직였다가 그 뒤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요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이 MI텍의 최대 주주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죠. 근데 이 지분을 이제 63.9%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지분을 사가는 쪽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MI텍이 하고 있는 스텐트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관련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주당 가격은 14,500원입니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9,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9,500원.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는 50%가 더 올라야지만 한 주당 가격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안 오른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자금 자체가 넘어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과 관련해서 잔금을 뭐 완료를 했다든지 자금 이슈가 완료가 된다면 적어도 이렇게 되겠죠. 14,500원이라는 게 매각 가격이라면 한 주당 한 방에 그 주가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다라면 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거를 다 사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각 가격을 어떻게 완료되는지 그 부분이 뉴스 플로우가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관들이 그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총의 0.3%를 샀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이 먼저 선침해가 들어간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 한번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일단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그 매수매도 흐름을 보면서 종목에 대한 어떤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어느 쪽에 그 산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워낙 전체적으로 대부분 산업들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경기가 소비가 양극화되고 뭐 돈이 이제 필수 쪽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쪽으로만 돈이 가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소비재 쪽은 업황이 안 좋을 거고요.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쪽은 제가 에너지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상업펀드가 이제 어느 쪽을 사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상업펀드도 역시나 이제 테마인 한미글로벌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특징적이네요. 테마장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테마들로만 지금 움직이는. 네, 그게 좀 더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좀 믿음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집행한다기보다는, 그죠? 그런 부분이 상업펀드 1등에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등은 조금 루트로닉인데요. 루트로닉은 제가 차트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기하면서 이제 이거는 캡처를 해놓은 거라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이게
제 피부와 관련된 기업 아닙니까 이게 이제? 꿀 피부를 만들어주는. 네네, 이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우리가 7월 1일이 지났죠. 매월 초에는 직전에 이 수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7월 중순 가야 나오지만 어쨌든 7월 1일 날은 대략적으로 6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당연히 이제 7월 1일 날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4월 초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이렇게 4월, 5월, 6월 3달 동안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가 3월까지 수출 데이터는 괜찮았어요.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4월 달을 피크로 해서 5월 달, 6월 달 이렇게 계속 수출 데이터가 줄어드는 그림이 나왔는데, 6월 달 데이터가 3월 못지않게 상당히 점프하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오늘 만약에 그나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틈새로서 작용을 할지, 그게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틈새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특히나 상업펀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수출 데이터 나왔을 때 선침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루트론에 대해서 매수 강도로 0.2% 들어왔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루트론익이 어느 정도 연동돼서 루트론익의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먼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상승한 부분 다 반납한 상태에서 수출 데이터가 3월 대비해서는 이제 괜찮은 데이터가 또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오늘 틈새로 작용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먹혀드려야 시장의 에너지가 그래도 좀 호재가 있는 쪽들은 움직이고 있구나, 전반적으로 그래도 에너지는 좀 일부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을 보면, 연기금 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BHI, MI텍, 화신 이 종목들이 시총이 0.3% 이상씩 이렇게 골고루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투신, 투신은 역시 HSD 엔진, 조광 ILI, 이게 이제 조선 쪽입니다. 조선 기자재. 근데 조광 ILI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중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조선 선제, 조광 ILI 이런 종목들이 다 무중과 관련해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로 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강도 쪽에서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뭐 우린 PTS, 상당히 낯선 종목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공부를 좀 하려다가 시총이 뭐 거의 500억대, 뭐 1000억 미만이라서 그냥 제가 패스를 했고요. 그나마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 현대 에버다임, 요게 이제 그나마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오늘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 재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뭐 협력 관련된 논의가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좀 선침해가 들어온 것 같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제 쪽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살짝 고개를 드는 쪽이 그나마 바이오 쪽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체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이오 쪽을 하시는데,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나가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바이오 쪽을 좀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로 바이오 쪽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시총이 0.9% 매수 강도가 좀 들어와서 이 종목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드리면, 먼저 일단 미국 쪽의 바이오 ETF 쪽을 통해서 미국의 바이오 이 분위기를 보시면, 나스닥 다우 같은 종목들이 오래간만에 그냥 금요일날 기술적 반등 보인 것과 달리, 바이오 섹터 쪽은 지금 보시면 6월 하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서 행보하면서 에너지 딱 버티고 있고, 금요일에도 2%나 올랐습니다. 바이오 ETF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바이오 업종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다라는 거 먼저 한번 큰 트렌드를 보시고, 그 다음 앞타머 사이언스의 일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담배를 좀 안 피우고 있는데 폐암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물론 암은 다 고통스럽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키트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의 한 10%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바이오 쪽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은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재무 구조가 좀 힘든 기업들은 하반기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기사들이 주말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바이오 쪽은 당연히 이제 좀 약간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기업 재무 구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차입금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차입이고 거의 현금을 한 2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바이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재무 구조는 별로 나쁘지 않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기 예금 CMA 이런 쪽에 들어가 있으면 단기 금융 상품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212억 정도가 있다. 현금도 21억이 있고 그래서 30억 정도가 일단 현금성 자산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타머 사이언스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왔는데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좀 차별화돼서 나온다면 앞타머 쪽에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도 강도 쪽으로 짧게 한번 보시면 매도 강도 쪽에서는 한국카본에 대해서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주가가 좀 세게 올라오니까 일부 조금 챙기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IT 소부장 쪽에 역시 계속해서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IT 소부장은 미국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2차 전지와 함께 IT 소부장이 매도에 좀 핵심에 놓여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신 쪽 연기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G7 정상회담하고 우리도 이제 나토 갔다가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이제 중국하고 약간 등을 이렇게 지는 그런 아주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보시면 일본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 가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거기에서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안 러시아가 보복에 나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말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이제 한다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피해가기에는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혹시라도 그런 나쁜 마음을 안 가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그래서 중국과 조금 약간 많이 그 매출의 의존도를 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언제라도 혹시라도 이런 노이즈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그러면 오늘 그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중에 그 사모펀드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기는 했는데 특징주 하나를 잡는다면 뭐예요? 자, 사모펀드에서 제가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라운테크라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라운테크. 네. 0.1%의 시총을 매수를 한 종목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제가 7월 13일 날 탐방을 잡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산업대로 자세하게 주소까지 제가 알려드리면 갔다 오면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네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제가 이제 다녀오려고 이제 탐방을 잡아놨는데 매수강도 사모펀드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차트를 하나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라운테크 일봉인데,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포인트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종목이, 섹타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 내에서 이제 챔버라는 게 있는데, 챔버까지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챔버 내에서 웨이퍼를 또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단에 있는 그 장비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챔버 내에서, 챔버라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장비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은 로봇으로 가지고 팔로 가지고 웨이퍼를 이렇게 이동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글로벌리 몇 개 기업이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주가가 잘 가다가 무중을 때렸습니다. 무상증자 한번 때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건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다 떨어졌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특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챔버 내에서 웨이퍼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팔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은 일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용으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까지. 그래서 중국 쪽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한다면, 뭐 광의의 로봇 관련주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직 에너지가 많이 터진 음봉의 시가가 여기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시가를 받고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 12,000원대 음봉의 시가 여기가 좀 지지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정도 위치에서는 가격적으로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번 탐방 한번 가보고 업데이트해서 좋은 내용 있으면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7월 13일 날 오래간만에 제가 탐방을 하나 잡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